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이슈를 전해드리는 이슈마스터입니다. 한국을 한 번이라도 와본 외국인들이라면 깜짝 놀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감염 사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살기 좋고 편한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한국이 제일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첫 번째, 한국의 지하철. 평소 매일 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흔한 일상이지만 이를 처음 접한 외국인들은 신기해합니다. 이미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나라답게 신용카드에도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기능들을 탑재해서 편리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벤치마킹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지하철과 버스 노선들이 있어서 환승을 위해 갈아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카드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고 요금 계산까지 이루어진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한 번쯤은 화장실을 가는데요. 화장실이 대부분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해외와 다른 점들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신기해하는 모습들입니다. 해외는 공중 화장실이 유료인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난감한 일은 볼 일이 끝나기도 전에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낭패를 보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정말 문제인 것은 위생적으로도 깨끗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청결 상태까지 시간대별로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어서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깔끔하다는 평입니다. 여러모로 좋은 점들을 따지다 보면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가진다며 만족도가 90%가 넘을 정도로 한국은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내에서는 모든 역마다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하며 청결하게 유지되어서 만족스럽게 이용을 하는 모습에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는데요. 화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다음 열차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리고 길을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된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한 번쯤 낯선 지하철역 내에서 길을 헤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최근 고안된 디자인이 눈길을 끌었는데 어떤 것일까요? 2호선, 4호선, 그리고 5호선이 만나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이 많은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복잡한 곳을 지나갈 때에는 헷갈리기 마련인데 이곳은 디자인을 활용해서 환승 구간을 알아보기 쉽게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면에 노선별로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화살표 등을 표시해 주어서 이동할 때 알아보기 쉽고 내가 얼마나 걸어가야 할지 시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의 보안 상태. 어두컴컴한 저녁이 되어도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고 거리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개만 돌리면 전봇대에도 신호등에도 그리고 거리에도 몇 개가 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감시망이 있는데요. 이로 인해 범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의 행동으로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페에서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잠시 자리를 비우는 행동들 때문에 신기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난에 신경을 쓰지 않고 행동하는 사람과 물건을 가져가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죠. 해외에서는 물건을 두고 자리를 비울 경우에 많은 경우 도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2014년도부터 전봇대에 NFC 기능을 설치해서 여성들의 안전 귀가 및 청소년들의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버튼을 누르면 안내원과 연결이 되거나 위치가 전송이 되며 이런 기능들은 택시나 버스 그리고 승강장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봇대를 이용한 스티커와 그리고 카메라를 보고 이런 시스템에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에도 도입을 해야 한다며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택배 서비스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주문해도 주문한 다음 날이면 쉽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덕분에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할 때도 마트의 사재기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필요할 때 주문만 하면 다음날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문 앞에 놓여져 있는 택배들을 보며 놀라워했는데요. 미국만 하더라도 택배 도난 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에 하루 종일 문 밖에 놓여있는 한국의 택배를 보며 그저 신기해야 할 따름입니다. 미국에서는 택배 도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자 수많은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물건을 보관해주는 사업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2018년도에는 미국의 택배 테러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택배 상자를 여는 순간 폭발하는 택배 테러를 당한 피해자는 생각보다 많았고, 심지어 이 택배 테러를 당한 피해자들은 모두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택배 테러 사건의 범인은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범인 마크 로버는 약 9년간 나사에 근무한 적이 있는 공학자였는데요. 왜 그는 택배 테러를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마크 로버가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것은 그의 집으로 배송되는 택배가 없어지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택배가 도난당한 것을 참지 못해 문 앞에 CCTV를 설치했고, 확인한 결과 이웃 주민들이 택배를 훔쳐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아 얼굴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어 범인은 잡지 못했고, 마크 로버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택배 도둑들에게 복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택배 폭탄을 제작했습니다. 택배를 개봉하는 순간 폭발되도록 만들었고, 폭발 재료는 입자가 고와서 청소하기가 아주 까다로운 반짝이 가루와 냄새가 고약한 화학가스였습니다. 또 개봉과 동시에 박스 안에 설치된 4개의 핸드폰이 작동되면서 얼굴이 그대로 촬영되어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며 망신을 주고 통쾌한 복수를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로 인해 다시는 도둑들이 택배를 훔쳐가지 않게 됐다는 웃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만큼 택배가 없어지지 않는 한국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한국이 진짜 선진국이다 하며 놀라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와 병원입니다. 2019년 외국인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한국 의료에 대한 만족도가 91점으로 나왔습니다. 한국 병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통역 서비스와 그리고 의료진의 환자에 대한 존중적인 태도가 좋았다는 평가가 높았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한국 의료 체계에 대한 위상이 계속 상승 중에 있는데요. 외신들도 매일같이 한국의 방역 체계 및 의료 시스템과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보도를 앞다퉈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은 의료보험이 의무화인데 반해 미국은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가 되어 있지 않아 모든 병원이 가격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가 비싸져서 병원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보험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고 국가에서 의료비 공제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했으며 한국에 살고 싶다는 말들이 많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IT 강국답게 철저한 동선 파악과 더불어 접촉자까지 찾아내어 이번 감염 사태를 어떻게든 막아내는 모습에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나라에서는 비용이 비싸 병원을 가지 못해 진단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에 달라도 너무 다르다. 한국이 최고다. 한국은 지금까지 선진국이었다는 것을 몰랐다며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요?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감염 사태가 나오고 난 다음에야 우리나라의 우수성을 알게 됐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